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모니터 김수헌 편집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글로벌 모니터에서 코리아 모니터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서 제가 거기 컨텐츠도 좀 만들어야 하고 좀 대외적인 활동에 좀 치여 있다 보니까 기업 산업 분석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좀 자주 업로드를 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일단 좀 전해드립니다. 뭐 최대한 저 나름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또 취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컨텐츠를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그룹의 그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그 LG의 그 중장기 그 주주 그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LG가 그 공시를 통해서 2022년도 분부터 배당 정책을 좀 바꾸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또 일각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이게 공시 내용인데, 공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자사주를 취득을 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 말까지 5천억 정도 자기 주식 취득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 정책을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의 배당 정책에서 배당금 총액을 한도를 어떻게 줬냐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 배당 총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 이 문구를 삭제를 한다는 겁니다. LG의 기존 배당 정책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단 일회성 비경상 이익은 제외한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당금 총액은 자회사로부터 획득하는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2년도 배당금 총액부터는 자회사로 받는 배당금 수익 한도라는 문구를 삭제를 한다. 이렇게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에는 좀 대체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LG가 그 배포를 한 그 설명 자료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LG가 지금 기존의 배당 정책을 가지고, 배당금 총액을 그 별도 조정 당기 순이익의 한 64%까지 3개년 평균으로 지급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별도 조정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재무제표에 찍혀 있는 당기 순이익 숫자에서 그 일회성 그 비경상 이익을 제외한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회성 비경상 이익을 제외를 하면 그 비경상 비용도 제외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일회성 이익하고 비용을 제외한 것을 조정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조정 당기순이익의 한 65% 정도를 해마다 배당금 총액으로 지급을 해왔다 이겁니다. LG가. 그런데 이번에 그 중장기 그 주주 환원 정책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를 5천억 원을 취득을 하는데 앞으로 한 2.5년 이내에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하고 신탁 계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득을 하겠다 하면서 그 LG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제 LG가 현금이 좀 많거든요. 지금 자회사 지분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서브원도 매각을 했고 일부 그 자회사 지분 매각을 해서 그 캐시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LG가 그 캐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5천억 원은 자사주 취득하는 데 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이 그 나부, 소위 말하는 나부 할인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Net Asset Value, 그 순자산 가치, 다시 말해서 지주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들 가치 대비해서 너무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가 100이다 그러면 뭐 시총이 한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 나부가 할인이 돼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이런 걸 좀 개선을 해보겠다 하는 게 LG 경영진의 의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자사주 취득하면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뭐 주당 순이익 증가 효과로 주가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기존에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 해서 조정 단기 순이익의 50%를 50% 이상입니다. 50%가 아니고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랬는데 이 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한도를 없애니까 조정 단기 순이익의 최소한 50% 이상은 주주들에게 그 배분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LG가 지주회사니까 배당금 수익 말고 뭐 상표권 수익이라든지 뭐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수익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배당금 수익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 수익이나 임대 수익이나 이런 기타 수익도 얼마든지 그 배당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의 그 이익이 좀 변동되더라도 이 어느 정도 그 배당을 안정적으로 좀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뭐 좀 설명드릴 거는 LG의 그 배당 정책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일각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자료에 보시면, 자, 21년도에 그 LG의 그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은 1.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1.2조에는 그 회계적으로 인식을 한 그 중단 영업 매각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한 0.7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비경상 이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경상 이익은 제외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 비경상 이익 0.7조를 제외를 하고 또 비경상 또 비용이 한 0.2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상의 1.2조에서 비경상 이익 0.7조를 빼고 비경상 비용 0.2조를 더하면 조정 단기 순이익은 한 0.7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그 LG가 실제로 지급한 그 배당 총액은 0.45조 정도 되거든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수익금 총액은 0.5조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수익금 총액 0.5조의 범위 내에서 작년에 0.45조를 배당을 한 겁니다. 작년까지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1년도 분에다가 이번에 바뀐 배당 정책을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배당 상한을 0.5조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수익금 총액이 0.5조인데 이 0.5조를 적용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별도 단기 순이익이 1.2조니까 1.2조의 50%는 0.6조니까 이 0.6조를 배당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작년에 실제로 지급한 배당 총액인 0.45조에 비해서는
0.6조 같으면 배당금이 한 3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그 일부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조정 단계 순이익은 그 21년도 거를 보면 재무제표에 1.2조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중단 영업 매각 이익인 0.7조는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경상 비용인 0.2조는 또 더해줘야 되면 조정 단계 순이익은 0.7조입니다. 그래서 이 0.7조의 50%만 LG가 지급을 했다 그러면 0.35조만 배당으로 지급을 했을 것인데, 실제로 LG는 0.45조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선인 50%에 15%포인트 정도를 더 얹어서 65%에 맞춰서 지급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일각에서 21년도 분을 적용을 하면 1.2조에 50%를 하면 0.6조가 되니까 실제로 지급한 0.45조하고 0.6조를 비교를 하면 한 30% 정도 배당 증가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숫자는 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LG의 배당 정책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30% 정도 배당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조정 단계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일회성 그 비경상 이익과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단 영업 매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성 어떤 그 지분 그 자회사 지분 처분 이익 같은 거는 완전히 일회성이거든요. 비경상적인 건데, 이 비경상적인 거하고 경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만 가지고 저 숫자의 50% 이상을 한도 없이 LG가 배당을 한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올해 그 LG의 실적 숫자를 보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배당이 이만큼 많이 나오겠구나 하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비경상 이익과 비경상 이익을 최대한 살펴볼 수 있는 대로 잘 살펴보시면서 LG의 그 배당금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G의 이런 배당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긍정적이죠. 한도를 없앴으니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 그 한도를 없애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2.5년 안에 5천억 원을 물론 직접 취득하는 형태면 더 좋겠지만 간접적으로 자사주 신탁 형태로 취득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점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LG의 그 배당 정책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